안녕하십니까. 2월 1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월의 첫날입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478만원이고요. 플러스 3만원입니다. 조금씩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계속 노력 중입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난밤에 미증시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 방송할 때 내려오더라도 한 요정도 선을 지지받고 돌을 올릴 것이다 생각했는데요. 지금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어제 좀 내려왔더라면 이제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어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제 FOMC 회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로 인해 가지고 좀 예측하기 어려운 어떤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 상승은 긍정적이었고요. 그 다음 오늘 미국 선물 지수가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0.4 정도로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약간 하락하고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어제 미증시가 상승했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약간 좀 상쇄되는 그런 느낌. 그렇게 장을 마감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지금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2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도 조금 매수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게요. 보시면 중국 증시 다시 재차 상승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일본 증시가 지금 눈치 보기 하고 있는 상태. 대만도 지금 좀 올라가지 싶은데요. 대만도 눈치 보기 하고 있고요. 지금 연준 FOMC 회의 쪽으로 해서 좀 이제 눈치 보기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오늘 강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이 1.4%나 올라갔어요. 그래서 1% 올라갔는데 코스닥이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아마도 삼성전자가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외국인이 계속 매수해서 올라갔는데 이걸 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한 600만 주 정도 팔면서 쫙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끌어올린 거 이제 쭉 뺐는데요. 오늘은 좀 덜 올리긴 했지만, 그래서 아마도 외국인이 거래소 쪽으로 이제까지 계속 당겨 올리면서 올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정리를 하고 새롭게 이제 코스닥 쪽에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던 코스닥 쪽으로 당겨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환율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요. 지금 환율이 1229원이거든요. 옛날에 1400원대여서 1200원대니까 엄청나게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달러 약세가 되는 상태니까 이걸 더 약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팔아가지고 달러로 바꿔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쪽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달러로 바꿔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동안 적게 올랐던 코스닥 쪽을 대거 매수한 것이 아닌가 싶고, 이렇게 시장이 좋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3만원밖에 못 벌었느냐,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거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매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여전히 좋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분위기가 잘만 돌린다면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가 저항대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제 이걸 끌어올려야 될 것 같아요. 앞쪽에 이거 저항대를 뚫고 지금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새로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으니까 박스권에서 새로운 위쪽 방향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하루 가지고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다시 꺾여버린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 정도 선만 이 라인만 잘 지켜준다면 재차 이제 상승하는 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있기 때문에 종목의 치중에서 제가 지금 가장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종목의 치중에서 지수 걱정하지 말고 좋은 종목 골라서 수익 올리는 데 집중하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일단 제가 매매한 것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 오늘 장중의 특징주 이런 정도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 좋았던 것부터요. 제가 어제 오버했던 종목이 현대해보다임, 히림, 이수페타시스 등등 풍국주정, 인성정보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장 끝나고 나서 조금 후회가 됐었습니다. 이게 시간에서 밀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잘못 잡았다는 거를 이제까지는 제가 장 끝나면 방송 끝나면 컴퓨터를 꺼버렸는데 어제는 6시까지 6시 한 30분까지 계속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성을 해갖고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매수했던 종목들을 쭉 시간에서 봤는데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딱 보니까 인성정모는 3분의 1만 잡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그 가격에 정리할 수 있었는데 풍국주정 이 종목이 100만원치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조금 제가 오늘 매매하는 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손실을 풍국주정을 제가 얼마에 팔았냐면 13,950원에 팔았거든요. 제가 팔고 더 올라가 버렸네요. 이게 수소 쪽이 이게 아니더라고요. 아침부터 쭉 눌러버렸는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 미숙한 부분입니다. 아니다 싶으면 바로 탁 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닐 때는 확 잘라주는 요런 부분이 좀 취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수소 테마 자체가 동화성이 뒤로 확 밀려버렸죠. 그러니까 거의 이게 대장격으로 올라갔었는데 얘가 뒤로 밀리니까 다른 것들 줄줄 따라 내려가 버리는 유니크는 그나마 자리를 좀 지키고 있었는데 풍국주정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아니었지만 이게 13,000 얼마 빠지면서 여기서 손실 나서 손절했고요. 그 다음 인성정보 이 종목도 원격 의료 관련해서 시장에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종목 중에 두 종목은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간의 거리에서 유신이라는 종목을 100만원을 잡았었는데요. 이게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왠지 잡고 싶어서 잡았는데 오늘 이게 떴습니다. 아침에 보시면 쫙 올라가다 뒤로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걸 끌어올리다가 뒤로 밀리는지 좀 아리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어제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현대에버다임하고 히림 가지고 있었는데요. 히림이 좀 약해 보여가지고 얘를 정리해버리고 히림을 유신을 50만원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버다임도 50만원을 줄였고 이스페타시스도 50만원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다 밀렸죠. 이스페타시스 지금 3.6% 밀렸고 현대에버다임 1.2% 밀렸고 그 다음 히림도 2.7% 밀리고 다 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느낀 게 오버하는 종목 잡는 게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버를 최대한 줄이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들어가면 또 시장이 급등해 버렸을 경우에 추격 매수해야 되니까 힘드니까 100만원씩 가지고 가던 거를 확 줄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버 물량을 확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신도 지금 50만원 남겨놨고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중동 관련한 호재라든가 우크라이나 관련한 호재가 떠버리면 갭으로 떠버리기 때문에 못 따라 들어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100만원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눌러버리니까 이것도 손실이 자꾸 생겨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이런 테마가 살아있는 테마 중동 건설이나 우크라이나 이런 부분들은 살아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한 종목만 유신 여기 중동 쪽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현대에버다임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쪽으로 해서 50만원씩만 일단 놔뒀습니다. 이게 건설 쪽 관련주들이 대충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밀리니까 이쪽도 같이 내려가 버리는 그러니까 히림도 내려가 버리고 한미글로벌도 빠지고 전부 다 이렇게 밀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로 잡았던 거를 갑자기 이제 돌변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협상 이런 쪽 그다음 이런 쪽에 네옴시티 이런 쪽 뉴스 떠버리면 못 잡을 것 같아 가지고 50만원씩 줄였고요. 그다음 이스페타시스도 50만원 줄였습니다. 이건 또 아침에 떴다가 공방하다가 뒤로 확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쪽 부분 있죠. 그동안 잘 올라가고 있던 AI 관련주 대장격인 종목이 솔트룩스하고 셀바스 AI였는데요. 작정하고 오늘 한번 뒤로 밀었습니다. 강한 음몽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순환매가 나오지 않느냐. 너무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지금 실제로 올라간 게 거의
출발할 때가 여기죠. 15,000원 정도에서 3만원 갔으니까 여기서 보더라도 2배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2배 올라가면 보통 좀 쉬었다가 물량 좀 소화하고 그 다음 이 테마가 살아있다면 어느 정도 물량 소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올라가는 게 이게 이제 보통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니까 이걸 여기서 더 끌어올리게 되면 들어온 사람들이 다 이익 실현해버리겠죠. 그래서 확 빼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대장격인 솔트룩스 빠지고, 셀바스 AI도 뒤로 확 빠지고, 그나마 이 코난 테크놀로지, 이건 SK텔레콤하고 관계돼서 그런 것 같아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고, KTCS, KT 쪽 챗 GPT죠. 이쪽도 뒤로 밀리고 해서 대거 밀리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아직까지 죽진 않았어요.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고, 로보스타하고 로보티즘 이런 종목들 아직까지 여전히 지금 다 살아있는 상태네요. 그 로봇 관련주는 아직까지 안 빠졌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이제 빠질 때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1조가 넘어가죠. 지금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삼성이 투자했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좀 조정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이 로봇 관련주도 조정을 받는다면 이 테마가 죽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챗 GPT 이런 거는 이 테마 자체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이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순환매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이 왜 이리 가버렸냐면 제가 봤을 때 이스페타시스는 그 회로 기판 이런 쪽이니까요. 이게 뭐 챗GPT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서버를 증축하고 막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 회로 기판이 많이 들어가니까 PCB 그 회로 기판 생산하는 회사니까 그래서 잡은 건데 저쪽이 밀리니까 그냥 따로 내려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제 추측에 챗GPT 얘가 쭉 빠지니까 얘도 챗GPT로 올라왔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같이 따라 내려가는 이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밀리는데 그대로 또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비중을 줄였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은 뉴프렉스 같은 이런 종목이 아직까지 안 죽고 지금 방향을 덜 올리려는 시도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택도 마찬가지고 많이 안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손절할 상황은 아니다. 단지 지금 단기적으로 밀리고 있으니까 비중을 줄이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던 종목을 다 50만원씩 비중을 줄였습니다. 현대해버다임, 이스페타시스, 유신 이렇게 해서 비중을 다 줄였고요. 자, 그 다음 오늘 새로 신규 매수하는 종목인데요. 이건 제가 잘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끔씩 잘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장 끝나고 이제 스토리부터 설명드릴게요. 4x4인데요. 이거 어제 장 끝나고 시간의 거래를 딱 보는데 이게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한 3% 정도 3. 몇 프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14,300원 정도의 시간의 거래가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6시까지 쭉 지켜봤는데 어떤 게 좋을까 싶어 지켜봤는데 유엔젤이라는 종목 이거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갔었고요. 어제 시간에서 강했던 거 제가 기록을 이게 다 시간의 거래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간의 거래 끝나고 나면 급등했는 종목을 폰으로 자꾸 이게 저걸 하죠. 문자 성실을 막 하죠. 내일의 급등주 해가지고 이제 유엔젤 내일 상한가 뭐 이렇게 해서 문자 막 보낼 겁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강한 종목을 안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몰리기 때문에 시간에서 강하면요. 그래서 어제 강했던 게 유엔젤이 상한가가 돼갖고 그 다음 비스토스라는 이 종목 이거 초음파 관련하면 이런 거지 싶은데 여하튼 이 신규 등록주가 요즘 잘 가는 것 같아요. 이게 특별하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땡겨올리면 막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강했고 그 다음 코론글로벌은 거래 정지했다가 분할 재상장해가지고 빠졌다가 시간에서 좀 강했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에 강한 종목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보는데 이거보다 더 제가 눈에 왔던 게 뭐냐면 한 3.4%인가 올랐었는데 4x4 이 종목이 되게 끌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빼고 딱 보면 오늘도 6시까지 제가 시간에 지켜보고 이런 종목을 찾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올라가겠지 그러고 뭐 건설이고 뭐 로봇이고 아무거나 뚝 집어넣고 가만히 있으니까 제 종목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 붙는 종목에서 이제 말을 좀 길게 해서 그런데 승부가 붙는 종목에 뛰어들어가지고 거기서 승부를 거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외주 가지고 있으면 안 간다는 거죠. 지금 뭐 반도체 가지고 있고 뭐 자동차 가지고 있고 해봐야
안 올라갑니다. 챗 GPT 로봇 이거만 계속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생각 바꾼 게 시장에 관심이 있는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 쪽으로 나도 뛰어들자 이런 관점으로 어제 시간에 그래서 얘가 그 3점 몇 프로 올라가는데 그 가격이 대충 14,300원대 정도 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가 딱 고점에 해당하죠. 그 아침에 제가 생각한 뭐냐면 요것만 넘겨버리면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딱 넘기고 나면 이 정도까지는 쉽게 날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이제 매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렇게 딱 노리고 있었는데 아침에 5분봉입니다. 제가 매수했는 가격이 제가 잘했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이제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한 방에 매수했다가 내려가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포바이퍼를 어떻게 했냐면 그 포바이퍼를 50만원치 먼저 일단 매수했습니다. 이구나. 한 60만원대 정도 매수했네요. 그러니까 그 100만원을 3등분 해가지고 이 주문을 미리 넣어놨습니다. 14,100원에. 이거는 시간에 거래 어제 그 14,100원이 그 14,100원에서 14,300원까지 시간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아침에 갭으로 떠갖고 밀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밀려갖고 14,100원에 일단 체결이 됐습니다. 체결되고 그 다음 뒤로 밀리길래 추가로 더 잡아가지고 100만원치를 일단 여기서 잡았어요. 잡고 그 다음 쭉 올라가길래 여기서 한 30만원 정도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 다시 또 올라갔고 여기 딱 부딪혔을 때 여기 30만원 정도 이익 실현하고 요 자리가 대충 이 자리입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요 자리 15,800원 그러니까 여기 정도에 닿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그 3분의 1 매도하고 그러고 나머지는 끝까지 가보자. 이거 만약에 그 상한가 들어가게 되면 위로 아직까지 더 올라갈 여력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5만원짜리가 지금 만원이니까 올라가면 이거 아직까지 시세가 상당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30만원 팔고 30만원 팔고 나머지는 홀딩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포바이퍼가 지금 3분의 1을 팔고 3분의 1만 가지고 있는데도 수익이 88,000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 앞에 거 파란 까지 다 합치면 한 15만원 정도 수익이 났을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수익 났는데 지금 제가 잔고를 보면 플러스 3만원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가지고 오버했던 종목에서 발생된 손실이 그만큼 컸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고 제가 느낀 게 오버를 많이 하는 상황이 아니다. 왜냐면 엉뚱한 종목 가지고 있으면 그 밀리는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지금 뭐 거의 어느 정도 단기 고점에 왔다 싶어가지고 다들 이제 매도하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이 나오면 그쪽으로 확 몰려들고 가지고 있던 걸 다 던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급등하는 종목들이 AP위성 같은 이런 종목 그림이 다 비슷합니다. 3분봉으로 보시면 한 번 딱 들어올리고 나서 그 다음 쫙 당겨 올리면 끝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는 종목만 간다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 푸른 기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 관련한 뉴스가 터져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겨 올려고 상한가까지 말 올리죠. 그래서 탄력만 제대로 붙으면 제가 매수했던 포바이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시장의 어떤 관심만 그 보이게 되면은 매물대고 뭐고 관계없이 그냥 확 매수해갖고 끌어올려 버립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버를 많이 할 필요가 별로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버 비중을 최대한 줄이고 오늘 오버 안 하고 그냥 했으면 이 종목 하나만 노렸어도 거의 한 15만원 정도 수익 날 수 있는 상황이지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바꿔 말하면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최대한 오버 비중을 줄이자. 비중을 줄여놓고 시간의 거래라든가 장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저녁에 미증시 끝나고 나면 이제 아침에 딱 되면 한 7시 정도 되면 대충 윤곽이 나오거든요. 오늘 올라갈 만한 종목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딱 노리고 있다가 그날 들어가서 먹고 빠지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포바이퍼는 지금 수익 나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 대충 이 정도 오면 이제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상한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제 갭으로 뜨면 또 누르는 뭐 이런 모션이 나오겠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아직까지 좀 더 갈 것 같아요.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 났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험적으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 여기서 놓쳤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니까 여기까지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종목을 계속 하니까 지금 시작 추세가 괜찮다 싶으면
약간 눌리더라도 상한가 들어갔으니까요. 약간 눌리더라도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의미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확실한 종목 하나씩 잘만 잡으면 수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위험 부담 없이. 그렇게 전략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제가 매수한 게 뭐냐면 그것도 매수했는데요. 오늘 많이 매수했네요 제가. 한국화장품제죠. 그 다음에 청담글로벌, 그리고 대동하고 퍼스텍 이렇게 매수했습니다. 제가 매수한 것만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그 한국화장품 제조는 왜 잡았냐면 이것도 아침부터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노렸는데요. 조금 운이 안 좋았어요. 이거는 그 부총리께서 오늘 그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 비자를 2월 말까지 연장해 버리니까 중국에서 이제 일본은 그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일본은 풀어주고 우리나라만 지금 이제 미운털이 박혀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에서 오는 여행객은 PCR 검사를 다 하겠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니까 너가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조금 풀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다 풀고 있는데 우리만 그걸 중국 사람을 견제하면 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가지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만 PCR 검사한다니까 왠지 기분 나빠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중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다 다른 나라 일본까지 다 풀어주고 동남아 쪽에 아시아 지역은 다 풀어놨는데 한국만 막고 있다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건 조금 과하지 않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부총리께서 오늘 뭐라 그랬냐면은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2월 말이 아니고 그 전에라도 그 비자 발급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게 좀 눈치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론상은 맞아요. 이론상은 그 우리나라 정서상 중국 사람 되게 싫어하는 정서상 봤을 때는 막는 게 맞는데 춘제 때 중국에서 확진자가 확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그 결과를 2월 달까지 지켜보자 이렇게 본 것까지는 맞는데 문제는 그 분위기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도 풀어줘야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도 40만 명씩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40만 명 갈 때도 우리가 별 문제가 없이 다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중국도 확진자가 거의 한 8, 90%까지 다 퍼졌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면역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여기서 또 뭐 중국에서 불매운동 뭐 이렇게 가버리면 문제가 되겠지만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뉘앙스를 보면 불매운동에 가서 뭐 싸우겠다 이게 아니고 한국이 먼저 풀어라 그러면 우리도 풀겠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잘 조화롭게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중국도 뭐 미국하고 지금 그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같이 붙어서 싸우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따졌을 때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로 아침에 노렸는데요. 이게 잘 가다가 그 한국 화장품 제조하고 청담글로벌 잡았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는 그나마 그래도 제가 매수했는 가격대로 지키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청담글로벌 여기서 오늘 그 좀 충격을 받아 그랬습니다. 이거 100만 원을 잡았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쭉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유가 대충 이건 것 같아요. LG 생활건강이 많이 빠졌습니다. 7% 정도 빠져버렸거든요. 그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게 나왔답니다. 그리고 뭐 아모레퍼시픽 이 종목은 그럼 적게 빠졌죠. 얘는 올라가는 중입니다. 실적이 그런데 양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생활건강 이게 실적이 안 좋다고 나오고 그냥 확 흘러내려 버리니까 영향을 좀 준 것 같아요. 화장품 쪽에. 그래서 쭉 밀려버려 가지고 결과적으로 말이 너무 길어졌다. 청담글로벌 100만원 잡았다가 밀리는 바람에 절반 손절하고 지금 절반만 남겨놓은 상태고요. 요렇게 해서 이제 두 종목 화장품 관련주 두 종목 잡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 화장품 제조하고 그 아모레퍼시픽은 너무 무거우니까 한국 화장품 제조하고 그다음 클로레 이 종목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가벼우니까 뭐 이런 느낌인데 일단은 한국 화장품 제조를 주력으로 해서 100만원치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 올라간다면 화장품 관련주가 올라간다면 얘가 대장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여서 요거 100만원 그다음 청담글로벌은 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한 50만원 정도 요렇게 해서 잡았고요. 그다음 오늘 그 로봇 관련주 푸른 기술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현대 쪽에 뭐 납품 어쩌고 이게 그 예전에 보시면 러셀 이것도
자회사가 로봇 관련주거든요. 어제 급등 한번 나오고 오늘도 지금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가 순환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존 올라가던 네이버 로보틱스, 뭐 로봇스타 얘들 쉬고 있고 이제 후발주자들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푸른 기술이 물론 이제 다 매집해놓고 뉴스 터뜨린 것 같은데 이 푸른 기술도 로봇하고 관련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됐었거든요. 안내 로봇 왜 뭐 이렇게 나오죠. 이건 현대 쪽하고 무슨 거래가 되는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에서 투자했고 로봇스타는 LG에서 투자했고 그 푸른 기술은 현대에서 투자했다 이렇게 되는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상한가 들어가 버렸는데요. 아 이건 내려오면 잡으려고 여기서 계속 너무 늦게 봐가지고 여기서 봤거든요. 조금만 더 내려오면 잡아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내려오고 그냥 쌍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못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민했는 게 예전에 로봇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 중에 아직 안 올라간 종목 포스텍 이것도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됐었거든요. 이게 무인 그거 있죠. 지뢰 탐색하는 그 로봇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약간 분봉상으로 마지막에 좀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오길래 요거 50만원치 잡았습니다. 꽝 대신 닭이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포스텍 요 종목 50만원 잡았고요. 무리 안 하고 그냥 딱 50만원 정도만. 그 다음 이제 대동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거 농기구 만드는 그 회사인데 이건 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이거 로봇 쪽에 진출하겠다면서 뭐 어디하고 협업해가지고 지금 이제 대동 같은 경우에는 뭐 농기계잖아요. 컴바인하고 뭐 이런 거 자동으로 막 하는 이거는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고민 막 해봤는데 농기계가 자율주행하는 거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터스텔라가 그거 보면 뭐 자동으로 막 움직이죠. 로봇 농기계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데 로봇 쪽까지 겸하면 좀 시너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괜찮게 봤는데 이게 급등을 못 하더라고요.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그냥 이게 진짜 이 재료가 좋았다면 푸른 기술처럼 정말 재료가 좋았다면 위로 올라갔을 겁니다. 위로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100만원치 잡았는데 못 올라가길래 요것도 마찬가지로 50만원 추리갖고 자신 없으니까 50만원만 지금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이건 뭐 실적도 괜찮고 농기계 관련이니까 뒤로 많이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전하긴 한데 급등을 안 했다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죠. 그래서 한 50만원 가지고 좀 지켜보다가 이 정도 선을 뚫고 올라가면 그때 추가로 담아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오늘 추가했는 게 화장품 관련 두 종목, 그 다음 로봇 테마 쪽으로 해서 두 종목 요렇게 해서 매수를 했고요. 좀 두서없이 했는데 계속 지금 손실이 발생돼 갖고 수익이 안 나길래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 조절도 중요한 것 같고 배팅할 때 타이밍 맞춰가지고 확실하다 싶을 때 들어가는 그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종목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올라갈 걸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코스닥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시장이 올라가는데 제가 가진 종목이 못 올라가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올라가는 종목을 갈아타는 이쪽에 좀 더 치중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시간에 그래도 열심히 제가 노려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약간의 단서만 나온다면 아침에 바로 그 종목에 집중해가지고 매매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당일 매매의 어떤 수익성을 좀 높인 다음에 그러니까 풀배팅으로 종목 왕창 가지고 있다가 운 좋게 걸리면 돈 버는 이런 게 아니고 오버는 최소 물량을 해놓고 올라가지 싶은 종목을 아침까지 딱 연구해가지고 그 종목들을 노리고 들어가서 진짜 이렇게 손 빠른 사람들과 승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제 나름대로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잘 안 맞아가지고 이게 좀 문제죠. 대충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아침에 제가 이게 지금 제가 방송을 현재 4시 32분인데 방송은 오늘 장 끝나는 시점으로 방송하기 때문에 오늘 장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에 그래 지나가고 나면 종목들이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대체로. 그러니까 오늘 좋았는데 이게 시간에 거래 가면서 쭉 밀리고 이래버리면 바뀌어 버리고 또 시간에 거래에서 강한 종목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간에 거래 이거 뭐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시간에 거래에서 상승하는 종목 딱 찍어보면
그 뭐 하이딥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나오죠. 이런 종목 나오면 이제 이런 종목들이 내일 강해진다 이런 얘기죠. 오늘은 지금 뭐 특별하게 거래량이 안 터지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한 게 없는데 거래량 실리면서 시간에서 강하게 급등하는 종목 나오면 이거 이제 문자 막 보내고 나서 내일장 급등 종목 이렇게 해서 이제 광고 막 돌리고 내일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단타로 붙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6시까지 지나고 나면 종목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방송을 제가 6시 이후에 하긴 또 그러니까요. 이 방송 그대로 하고 아침에 한 7시나 7시 반쯤 돼가지고 짧게 한 1분짜리 정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도움 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아침에 한 7시 반 뭐 이 정도에서 제 방송 내일 한번 올려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의견 주시면 제가 아침에 오늘 할 계획에 대한 방송 하나 올리고 그 다음 저녁에 장 끝나고 나서 계획했던 게 어느 정도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방송해 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